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운동을 일주일에 한 3-4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은 하나, 운동이 끝나고 모두 다 샤워는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할 때도 좀 더 건강하고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물 샤워와 뜨거운 물 샤워의 장점, 그리고 리커버리 샤워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의 샤워 첫 번째, 즉각적인 염증과 고통의 회복. 일단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근육을 찢는 거잖아요. 근육을 찢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쉬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운동 직후에는 바로 이제 근육이 많이 찢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찬물은 근육에 찢어진 염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찬물과 얼음, 이 즉각적인 상처랑 염증 회복에 뛰어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끝나고 아니면은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 얼음 찜질 하는 것도 그런 같은 이유입니다. 찬물 샤워 두 번째, 넓어진 혈관을 수축하고 세포에 더 낮은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유산소를 했을 때 혈관이 많이 이제 팽창이 되게 돼요. 너무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혈류가 증가하겠죠? 이때 찬물을 샤워를 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주고 신진대사 높아져 있던 거를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내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됐을 때 몸속에 있는 세포가 조금 더 낮은 데미지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찬물 샤워 효과 세 번째, 몸속에 쌓인 젖산 제거와 회복.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 주제인데, 제 영상을 만들면서도 약간 제 영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게 많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을지라도 한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속에 혈류가 증가하고 심박수도 증가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이 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젖산이라는 게 근육 속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우선 젖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젖산은 체내에서 근육을 만드는 조직인 글리코겐이 근육의 사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생기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말이 어렵지만, 즉 운동하면 운동 후에 생기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산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이고 그러면 피로해지고 이거를 제때 제거를 못하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고 이렇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젖산이 이제 피로감의 원인이 완벽하게 100% 맞다라고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젖산이 몸에 많이 쌓이는 건 안 좋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젖산을 빨리 찬물로 내보내버려야지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젖산을 좀 제거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좋은 게 아니니까 찬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물로 샤워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뜨거운 물 샤워 효과 첫 번째, 근육과 관절의 회복을 돕는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 속에 있는 염증 세포, 죽은 세포, 상처 입은 세포, 이것들을 뜨거운 물을 이렇게 샥 쓸어내버리면서 몸속에서 내보내버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관절의 회복과 근육의 회복을 돕는다고 하네요. 아까 전에 찬물 효과 1번에서 그 찬물과 얼음이 염증과 상처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찬물도 그러고 뜨거운 물도 그러고 이렇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찬물은 이제 그 당시 딱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몸속에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고 상처 입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억눌러서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뜨거운 물은 이미 몸에 이제 쌓여있는 염증이 발생해서 죽은 세포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염증 세포들을 뜨거운 물로 몸속에 있는 거 이미 있는 세포들을 휩쓸어내버리면서 몸의 회복을 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정리하면 찬물은 이제 막 생긴 염증을 최소화하는 거고, 뜨거운 물은 이미 있었던 거, 이미 죽은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서 회복을 돕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뜨거운 물 샤워 효과 두 번째, 근육의 굳음과 뻣뻣함을 방지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과 근육이 이제 뻣뻣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종의 유연성 강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장점 알아보고 나니까 운동 후 샤워는 찬물에서 뜨거운 물 쪽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외국의 자료를 지금 참고해서 알아봤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걸 리커버리 샤워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샤워는 운동 끝나고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인데, 하지만 스쿼트가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스쿼트가 좋은 운동이 아닌 것처럼 리커버리 샤워도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가진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리커버리 샤워는 건강한 일반인, 그냥 뭐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상처가 없거나 다치지 않았고 뭐 염증이 없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다쳤다, 뭐 염증이 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뜨거운 물 샤워는 피해야겠죠. 발목을 삐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좀 부어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뜨거운 물은 피해야겠죠. 또 찬물이 아무리 운동 끝나고 그 염증을 즉각적으로 최소화하고 신진대사를 원래 레벨로 낮춰주고 젖산을 제거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당연히 지금 감기가 걸리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냥 뭐 다치지도 않았고 감기도 안 걸렸고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유의할 점이 없다 싶으시면 운동 끝나고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찬물로 샤워는 하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로 이제 마무리 해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방법 가지고 몸이 막 엄청 좋아지거나 엄청 건강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일주일 한다고 해서 막 몸이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조금씩 건강하게 쌓이고 잘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즐겁게 운동하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